안녕하세요, YC 리뷰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코드리스 제품을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제품이 출시되고 한바탕 이제 유행이 좀 지나가긴 했죠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라이퍼텍의 태비입니다. 왜 한바탕 지나간 제품을 이제 와서 리뷰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작년 코드리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품 중에 하나였고요. 그리고 10만원대 제품군이 딱히 없었는데 그 자리를 또 확실히 매김했고요. 코드리스 이어폰의 음질하면 태비라는 말이 좀 돌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. 더욱이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또 리뷰하게 된 이유는 국내에 베타 버전 어플이 나왔습니다. 또한 펌웨어가 가능합니다. 전 세계 공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국내에만 베타 버전이 출시돼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.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합니다.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프로듀서 DK님 채널에 가면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영상에 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뭐 벽돌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순서대로 그냥 나온 대로 따라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된 EQ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. 또한 EQ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는 음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. 뭐 더 좋아졌다, 아니면 잘 모르겠다, 뭐 예전이 나은 것 같다, 그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많은데, 오늘 한번 이 업데이트된 태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비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셔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그래도 리뷰니까 스펙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블루투스 5.0을 사용하고요. 그 다음 퀄컴 칩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aptX와 AAC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. 같은 칩셋과 코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 같은 음질을 갖는 건 아니죠. 아무래도 사용되는 드라이버도 좀 다르고 엔지니어들이 세팅해 놓는 세팅 값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질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태비의 음질은 기본적으로 저음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. 저음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재미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, 7가지 정도 코드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가격이 나가는 건 에어팟 프로고요. 에어팟 프로도 음질이 정말 좋죠. 에어팟 프로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듣는 재미를 조금 더 원할 때는 에어팟 프로보다는 저는 태비를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좀 더 또렷한 저음과 공간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좁게 들려지는 느낌보다는 약간 넓게 펼쳐지면서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이건 좀 개인적인 소견이 좀 있긴 한 건데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끼기에는 좀 그랬습니다. 업데이트 이후에는 저음이 좀 더 강조되고 조금 더 또렷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좀 더 롱텀 테스트를 좀 해봤어야 했는데 업데이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좀 금방 했거든요. 구입하고 나서.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의 소리와 업데이트 된 소리가 뭐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치만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을 사용해서 프리셋된 EQ를 사용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듣는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정을 해놓고서 음악을 듣게 되면 좀 더 부스터되고 듣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청취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태비로 음악을 좀 듣다 보면 계속 뭔가 듣고 싶은 그런 좀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. QCY T1 같은 경우는 가성비에 좀 지표가 됐다고 한다면 태비 같은 경우는 음질의 지표가 또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태비는 또한 기기 자체에서 볼륨 조절이 좀 가능한데요.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합니다. 미디어 음량 동기화 설정을 끄고 나서 폰과 유닛에서 따로 볼륨 조절을 하게 되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. 또한 이제 태비의 또 엄청난 장점은 배터리 타임이죠. 저전력 칩셋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갑니다. 이어폰 기본 만충 시 1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케이스 충전까지 포함하면 70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보다 더 오래 사용되는 그런 코드리스가 있지만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배터리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처럼 코드리스를 여러 개 놓고 이것저것 돌려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충전을 할까 말까 할 정도라서요. 배터리 타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충전 단자는 USB-C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.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케이스 자체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통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. 마침 이제 뱅앤올uf슨이라든지 제나이저 모멘텀 같이 케이스에 좀 그런 차별화를 좀 둔 것 같은데요. 이 모양이 예뻐서 좀 고급스러워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좀 패브릭이다 보니까 좀 사용하다 보면 이제 마찰 때문에 좀 쓸려서 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좀 볼품 없어진다. 그리고 옆에 또 달려있는 요 가죽줄 같은 경우도 뭐 좀 가지고 다니다 보면 금방 좀 해지거나 좀 걸레쭉치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재질의 케이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플라스틱 재질 중에
유일한 패브릭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디자인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IPX 7등급 완전 방수를 지원합니다. 그렇다고 이걸 물에 톡 빠뜨리는 그런 짓은 하시는 분은 없겠죠? 예, 그 정도보다는 비 올 때나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흐르는 땀 정도를 완벽하게 좀 방수해주는 그런 생활 방수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탭이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조용한 방에서 받았을 때 이런 소리가 나고요. 이 정도의 볼륨감과 감도로 들려집니다. 잘 들리시나요? 카페 소음을 켜고 통합 품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카페 소음을 켜고 통합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실제 카페에서 나는 소리 정도로 볼륨을 키워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카페에 소음이 들릴 때 이 정도의 볼륨감으로 들려집니다. 잘 들리시나요? 단점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연결성입니다. 좀 많이 끊겨요. 코드리스 제품에서 아무래도 많이 끊기게 되면 참 이게 취약점인데, 아무리 음질이 좋아도 이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을 방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사용해보면서 실내에서 들을 때가 많았는데 방에서 이제 그냥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끊기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. 그렇지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었다고 했을 때 한 3에서 4회 정도는 꼭 끊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펌웨어 업데이트가 연결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댄 것 같아요.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되었는데 다음 그런 펌웨어라든지 정식 출시될 때는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데시벨 T90 같은 경우도 연결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연결성에 대한 이슈가 좀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태비도 꼭 연결성 이슈를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드리스 제품들이 사실 거의 다 화이트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는데, 신경 안 쓰고 조금 이제 무디게 그냥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, 노래를 틀으려고 노래를 찾다가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이렇게 있다 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들립니다. 그리고 착용샷인데요, 착용샷을 보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.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여성분들이 사용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조금 외관상 좀 보여지는 게 그닥 예뻐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있어서 약간의 좀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. 이번 이벤트 때 구입을 했는데요, 69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사실 이 태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은 10만원대였죠. 10만원이 넘는 가격이었다가 이벤트 때 79,000원, 그리고 89,000원,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69,000원에 이벤트를 한번 또 하고, 또 다시 이제 지금은 99,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 뭐 다른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제 아마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, 이런 잦은 가격 변동이 먼저 사신 분들한테는, 혹은 제 가격을 주고 사신 분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단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30만원 넘는 모멘텀을 비싸서 구입하지 못했을 때 태비를 추천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만큼 첫 출시 당시 코드리스 제품 음질도 이 정도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상기시켜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에어팟 프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좀 더 음악에 듣는 재미와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태비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연결성 문제는 정말 꼭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이 시점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태비를 살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, 좋은 음질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간단한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베스킨라빈스 미키마우스 코드리스 이어폰인데요, 이 제품을 저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나눔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. 간단하게 댓글에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요, 그냥 이 제품 갖고 싶습니다, 뭐 참여합니다, 이 정도로 댓글을 남겨주시고요, 가급적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이 제품은 제가 고정 댓글로 발표자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